여러분들만의 배치노트 방법을 찾아라! 이게 오늘의 강의의 핵심일 수 있는 거지. 안녕, 원장이야. 오늘도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자. 자, 오늘은 전에 선생님이 오프라인 수업으로 반드시 성적이 오르는 인강학습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었잖아. 자, 그런데 그 수업을 듣고 난 친구들 중에서 원래는 공부를 하기 전에 어떻게 예습을 할 것인가, 그리고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내용을 건너뛰어서 복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듣고 싶다고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됐어. 자, 먼저 우리가 이 복습이라고 하는 것 중에 굉장히 다양한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 하면 백지노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백지노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 라고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선생님이 오늘 복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에서도 특히 백지노트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려고 한단 말이야. 자, 먼저 백지노트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고 할까? 특징을 잡는다고 할까? 뭐 예를 들면 백지노트에 어떤 특징들이 있단 말이지. 자, 먼저 백지노트는 첫 번째 복습의 한 종류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노트, 필기의 한 종류라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백지라는 말, 다시 말하면 무형식이라고 하는 말, 즉 형식이 없어. 가르쳐줄 게 사실은 없는 거야. 왜 가르쳐줄 게 없는 거냐면 너희들 각각이 다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다양성이라 그랬잖아. 이 학생, 저 학생, 저 학생, 이 학생들이 사실은 다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야. 누가? 너희가. 다시 얘기할게. 백지노트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무형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백지노트를 할 것인가 라는 말을 앞으로 선생님이 해주는 얘기를 귀담아 듣고 나서 여러분들만의 백지노트 하는 방법을 찾아가야지 되는 거야. 그게 오늘 수업의 핵심인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백지노트에서 어떤 특징들을 갖고 왔단 말이야. 복습이라는 거, 필기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형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백지노트에 대한 요소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해. 자, 무슨 소리냐 하면 나한테 맞는 백지노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하나씩 선생님이 가르쳐 줄 거야. 그걸 듣고 이거는 저거는 해서 여러분들만의 선택, 여러분들만의 백지노트 방법을 찾아라. 이게 오늘의 강의의 핵심일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요소, 어떤 요소가 있겠느냐 하면 셀프, 누가 할 것인가? 자기 자신이 해야 되는 거야. 자, 무슨 소리냐 하면 여러분들이 개념서라든가 뭐 아니면 인강, 뭐 아니면 수업 이런 걸 듣다가 보면 서머리 수업이라든가 서머리 교재라는 것들을 본 적이 있을 거야. 근데 그 서머리 교재는 누가 만들었어? 너희들이 만든 거 아니야. 다른 선생님들이 만들어준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숙지한 상태에서 서머리 북을 보면 도움이 많이 돼. 그치? 그런데 기본적인 내용이 아직 미숙한 학생들에게는 서머리 책을 봐봐야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걸? 자, 그러니까 백지노트는 누가 하는 거다? 너희들 스스로가 하는 거다. 자,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지난 반드시 성적이 오르는 인강학습법에서 이분법, 다시 말하면 49와 51이라는 말을 했었지. 짧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메타인지라는 말로도 사용을 한다고 했었어.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반으로 갈라. 그래서 49와
50일이라는 능력을 갖고 있는 둘로 나눈다 그랬어. 그래서 그 중에 정확하게 말하면 50일, 다시 말하면 우수한 인자가 써머리를 하는 거야. 누가 한다고? 자기 자신이. 근데 그 중에 49와 50일 중에서 50일이라고 하는 우수한 인자가 49라는 부족한 인자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써머리를 할 때, 즉 백지 노트를 할 때 자기 자신이 직접 해야 된다. 그 중에 49와 50일 중에 50일이 해야 된다라는 걸 지금 강조해 줬어. 자, 누가 한다고? 너 자신이 자신에게 하는 거야. 자, 두 번째 요소는 뭐냐 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야. 용량이라고 생각하면 돼. 학습 내용이 있잖아. 근데 많이 학습이 된 학생이고 숙달된 학생들은 보통 1시간짜리 수업을 듣고 나면 그 1시간이 끝나고 나서 써머리를 할 수 있고, 더 숙달된 학생은 하루 동안 8개에서 10개 이상의 강의를 듣고 그 내용을 써머리 하는 거, 하루 저녁에 한번 끝내는 그런 것들도 사실 가능하기는 해. 하지만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마 그게 쉽지 않을걸. 1시간 내용을 듣고 그걸 써머리 한다? 그거 쉽지 않을걸. 자, 그렇다면 만약에 백지노트를 처음 하는 학생이고 아직 학습량이 너무 부족한 학생이라서 1시간 용량을 내가 다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다라는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10분이나 아주 짧은 단위 끊어서 소단원으로 하나씩 끊어서 그걸 듣고 해주는 게 가능하다는 거지. 우리가 수업을 할 때 5분에서 10분마다 자, 써머리 할 시간 줄게 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그런 경우 쉽지 않잖아. 하지만 공량일 땐 그게 가능하지. 내가 5분에서 10분 정도 소단원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 부분을 멈춰놓고 백지노트를 하겠다는 거야. 알겠지? 10분 단위건 30분 단위건 1시간 단위건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제. 자, 복습을 해야 되는데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 거야. 근데 지금은 백지노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이니까 자, 언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수업을 듣고 난 직후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아까 얘기한 것처럼 5분, 10분 정도 듣고 그거를 바로 백지노트를 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야. 그래서 더 숙달이 되고 나면 1시간을 듣고 또 그걸 갖다가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아까 했지만 더 많이 숙달된 학생들은 뭐 오전 공부 끝나고 오후 공부 끝나고 또는 저녁 공부 끝나고 또는 하루에 한 번 정도를 우리가 백지노트를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어. 자, 근데 여기에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 어떤 주의사항이냐면 인강을 들으면서 그 즉시 바로 노트를 하는 거야. 그거 안 좋은 방법인 거야. 왜 그러냐면 버퍼링. 내가 어떤 학습적인 내용을 내 머리에 담고 그거를 가지고 가서 노트에다가 남기면서 내 머릿속에도 지식이 남아야 되거든. 그런데 들으면서 그 즉시 노트를 한다? 머릿속에 남는 거 하나도 없어. 뭔가 많이 들었고 뭔가 많이 정리를 했는데 머릿속에 남는 게 거의 없어. 물론 독특하게 일부의 학생들은 그 방법이 맞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 100명이면 100명이 다 안 된다는 건 아니야. 대부분의 학생들한테는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라서 선생님이 주의사항이라고 얘기를 해준 거야. 다시 말하면 10분이라도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을 머릿속에다가 저장을 해서 그거를 노트에다가 필기로 옮겨 적으면서 머릿속에 지식을 남길 수 있도록, 학습 내용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중요한 내용인 거야. 알겠지?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야. 선생님이 아까 이런 얘기를 했었지. 셀프, 자기 자신이 50일이 49에게, 자, 거기에서 사실은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써머리를 하라 그랬더니 백지 노트를 하라 그랬더니
인강에서 나오는 내용, 수업에서 나왔던 내용을 그대로 다 머릿속에서 그대로 다 그건 아닌 것 같아. 서머리라는 게 뭐겠어? 중요한 내용, 중요한 게 뭔디? 라는 말도 있잖아. 중요한 내용만을 선택하는 거. 다시 말하면 머리가 고민을 하게 되지. 1시간 동안의 내용 중에 10분 동안의 내용 중에 내가 그거를 1분짜리로 만들겠다. 그게 가능해야 돼.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 말인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선택하는 그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학습이 된다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서머리를 할 때 10분짜리, 1시간짜리 내용을 그거에 10분의 1,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거. 그 힘이 바로 서머리인 거예요. 있는 내용 그대로 머릿속에 넣어서 집어넣는 것도 복습의 한 가지 방법이긴 하지만 그건 백지노트에서 바라는 부분은 아니야. 부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기억을 한다, 머릿속에 어떤 지식을 저장하는 방법들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반복적으로 무언가를 해서 숙달해서 체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보이, 스쿨 뭐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당연히 소년이고 학교인 거 알지.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보이가 왜 소년이야? 스쿨이 왜 학교야? 알아? 뭐 어원이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보이는 소년이라는 걸 하도 오래전부터 반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스쿨이라는 게 학교라는 걸 하도 반복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아는 거야. 그렇게 체득을 통해서, 무한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방법도 있어. 또 두 번째, 시각화. 뭐 우리들 뭐 이렇게 많이 얘긴 들었을 거야. 그래서 어떤 방의 모습이라든가 어떤 상황을 사진처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그걸 훈련을 통해서 이뤄내는 사람들도 있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의 내용이나 어떤 상황들을 사진처럼 머릿속에 저장하는 방법들이 있을 걸 시각화라고 불러.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연관성이나 연계성을 이용하는 방법들도 있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거지. 그래서 연상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어. 그래서 많은 기억 방법들이 있는데, 자, 그 중에 백지노트는 서머리,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을 해서 그 중에 중요한 것들만 모으는 과정 중에, 이 중요하다고 한 것만 내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과 구별을 하는 그 과정 중에 이 전체적인 내용을 같이 기억하거나 같이 학습할 수 있는 거야. 자, 이번에는 5번째, 어디서. 자, 여기서 어디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 내가 온전히 백지노트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얘기할 수도 있고, 시간적 장소를 얘기할 수도 있어. 다시 말하면 우리가 5분이건 10분이건 1시간이건 수업을 듣고 난 바로 직후에 하는 거니까, 수업을 들은 바로 그 장소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겠지. 그리고 그걸 추천하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제 공부하러 오는 거야. 또는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거야. 그 와중에도 어떤 내용을 읽거나 습득을 하거나 또는 강의를 들을 수도 있거든. 그때는 장소가 좀 바뀔 수도 있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장소라는 건 바로 직후에 그 학습한 그 장소일 수도 있고, 또는 집중해서 백지노트를 할 수 있는 그 장소일 수도 있어. 그 장소는 여러분들이 편한 곳에서 하면 되겠지.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공부가 다 끝나고 집에 가서 집에 자기 전에 일기를 쓰듯이 백지노트를 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 또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다 공부를 한 거야. 그치?
근데 오늘 저녁에 백지노트를 안 해. 오늘 안 한다고. 그럼 언제 해? 내일 하는 거지. 아침에. 학원에 오자마자. 다른 공부를 하기 전에 어제 했던 것에 대한 백지노트를 하고 공부를 시작하는 거야.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 거지. 자, 6번째. 백지노트는 왜 하는가? 자,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 효율성.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래 공부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백지노트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이게 효율적일까? 아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백지노트를 하면서 꼭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효율성인 거야. 그래서 가끔은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 백지노트를 막 하다 보니까 분명히 여기에 뭔가가 있었는데 뭐였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넣는 거. 그것도 공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다 필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백지노트를 한다면 그게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겠지? 노트에다가 적거나 백지노트를 할 때 생각하는 거야.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덜 중한디. 중하지 않다고 해서 뺀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중에서 남는다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바로 직후에 할 건지 집에 가서 할 건지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성 다 다른 거야. 그런데 한 가지 효율적인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더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며칠이나 하겠니? 아니야. 무겁게 가지 마. 백지노트는 가볍게 가는 거야. 알겠지? 자, 정리를 하자. 우리 오늘 뭐 배웠어? 백지노트 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어. 그런데 백지노트의 백지는 무형식, 형식이 없어. 많은 학생들 다 각자가 자기만의 백지노트를 하는 법을 만들어가는 거. 그리고 그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 배워야 되는 내용이야. 자, 오늘 백지노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선생님은 굉장히 기쁠 것 같아. 자, 다음 시간에 또 반가운 모습으로 건강하게 봅시다. 사랑해요.